오늘의 사연은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경숙님의 사연입니다. 모든 일은 결국 돌고 돌아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 말은 제가 3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면서 가슴 깊이 새겨온 삶의 신조입니다. 간호사 일이 육체적으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밤을 새우며 위급한 환자를 돌볼 때면 그저 숨만 쉬어도 감사하다는 걸 배웠어요. 한밤중에 갑자기 호흡이 불안정해지는 환자를 살피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안정을 찾을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간혹 퇴원하는 환자들이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건네는 작은 초콜릿 하나, 쪽지 한 장이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되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5년 전 만났던 80세 환자분이에요.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수술 후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저는 근무 시간 외에도 환자분을 찾아가서 재활운동을 가르쳐드리고 때때로 맛있는 반찬도 사드렸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좋은 일하면 복으로 돌아온다 했는데 간호사님한테는 더 큰 복이 돌아올 거예요. 그렇게 저는 매일매일 작은 선행들을 쌓아갔습니다. 야간 근무가 끝난 후에도 불안해하는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가끔은 제 도시락을 나누어 주기도 했죠. 동료들은 제가 너무 헌신적이라며 걱정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런 삶이 행복했어요. 남을 돕는 일이 제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늘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나 봅니다. 제가 그토록 믿어왔던 선행의 되돌아옴이라는 진리가 흔들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때로는 밤새 울면서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죠. 착하게 살아온 제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나요? 제가 뿌린 작은 씨앗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 제게 돌아올지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차가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남편은 평소처럼 다녀올게요라는 말을 남기고 출근했어요.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퇴근길에 빙판길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남편. 지금도 그날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벨 소리가 귓가에 생생합니다. 오후 6시 30분 남편이 평소 퇴근하는 시간이 한참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핸드폰 신호음이 허공을 울리는 동안 창밖에서는 눈이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퇴근 시간 도로 곳곳이 빙판길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밤 8시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벨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김영수 씨 가족 되십니까?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경찰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강남대로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그 뒤의 말들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겨울이면 동네 어르신들 눈도 쓸어주고 퇴근길에 노숙자를 만나면 늘 따뜻한 음식을 사주곤 했죠. 여보, 우리가 가진 건 많지 않아도 이렇게 나누면 우리한테도 복이 올 거야. 그런 말을 자주 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아직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남편이 떠난 후 12살이던 아들을 혼자 키우게 됐습니다. 생계를 위해 병원에서 더 많은 야간 근무를 하게 됐고 휴일에도 일해야 했어요. 아들의 학교 행사에 가지 못할 때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엄마가 이렇게 일하는 건 너를 위해서야. 이렇게 말하면서도 텅 빈 집에 혼자 있을 아들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도 이해하는 듯 했어요. 엄마,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씩씩하게 말하던 아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평소 깔끔하게 정리하던 책상이 점점 어질러지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졌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제가 어리석었나 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학교 알림장은 점점 부정적인 내용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숙제 미제출 3회, 수업 중 취침, 준비물 미지참.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을 때는 이미 아들의 책가방에는 밀린 숙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어머님, 민수가 요즘 수업 시간에 계속 조는데 혹시 집에서 늦게까지 게임을 하나요? 그때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매일 누군가의 생명이 위태로웠고 그들의 가족들은 제 눈빛 하나하나에 희망을 걸고 있었어요. 밤 근무가 끝나고 피곤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도 아들의 방 불빛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꼭 아들과 이야기해야지 하고 다짐하고 들어간 주말에도 아들의 방은 비어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요라는 문자 메시지만 덩그러니 와 있었죠. 가끔 늦은 밤 귀가할 때면 전화를 걸어 밥은 먹었니? 라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짧았어요. 응, 먹었어요. 그 뒤로는 어색한 침묵만이 이어졌습니다.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던 때가 언제였는지. 주말에 찾아온 친척들이 민수 많이 컸네라고 말할 때면 저는 아들의 키가 언제 이렇게 자랐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병원에서는 다른 아이들의 체온을 재고 상처를 치료해주면서 정작 제 아들의 마음속 상처는 보지 못했던 거예요. 퇴근길이면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공을 차며 웃고 있는 다른 아빠들을 보곤 했어요. 그때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었다면 분명 우리 아들과도 저렇게 공을 차며 놀아주었을 텐데. 주말이면 낚시도 데리고 가고 자전거도 함께 탔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아들이 반항기에 접어들면서 더 그랬어요. 남편이었다면 아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을 텐데. 남자끼리의 대화로 아들의 속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을 텐데. 하지만 저는 그저 바쁘다는 핑계로 아들의 방문 앞에서 망설이기만 했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어요. 간호사 월급으로 대출금을 갚고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야간 근무도 마다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만큼 아들과 함께할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중학교 2학년 어느 날 아들 방을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냄새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창문 틈 사이에서 발견한 담배꽁초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랍 안에는 라이터와 구겨진 담배갑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걸 발견했을 때의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정이 다 되어서야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고 학교에서는 무단 결석이 늘어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만 쌓여갔고 방에서는 게임하는 소리만 들렸죠. 말을 걸어도 대답 없는 날이 많아졌고 가끔 마주치는 눈빛에서는 차가운 벽이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내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시간을 더 내어줬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사춘기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현실을 회피하려는 아니란 변명이었던 것 같아요. 제 두려움과 무기력함을 감추기 위한 핑계였던 거죠. 엄마는 맨날 다른 사람만 챙기고 나는 관심도 없잖아.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던진 말은 제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의 반항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담배 피우는 것으로 시작해서 점점 더 위험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죠.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늦은 밤까지 돌아다니더니 급기야 가출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휴대폰을 수시로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늦은 밤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날들이 늘어갔어요. 학교에서 온 전화인지, 경찰서에서 온 전화인지, 아니면 아들이 다쳤다는 연락인지. 전화를 받기 전까지의 그 몇 초가 지옥 같았습니다.
오늘은 또 어디서 무슨 일을 저질렀을까? 이런 불안감을 안고 병원 복도를 걸으며 저는 매일 가면을 쓰는 연습을 했어요. 환자들 앞에서는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지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늘 무거운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링거를 교체하면서도, 환자의 체온을 재면서도, 혈압을 확인하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죠. 특히 중환자실 야간 근무가 있는 날이면 더 마음이 무거웠어요. 한밤중에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경고음이 울릴 때마다 우리 아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스쳐 지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밤 교통사고로 입원한 고등학생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서 아들의 손을 잡고 밤새 눈물 흘리시는 어머님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간호사님, 우리 아들이 깨어날까요? 그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어머님은 아들의 손을 한시도 놓지 않으셨는데, 저는 지금 이곳에서 다른 누군가의 아들을 돌보느라 제 아들 곁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밤새 그 학생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제 아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이 학생이 제 아들이었다면 이렇게 밤새 손을 잡아줄 수 있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아들을 돌보느라 바빴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눈앞이 흐려져서 차트에 적는 글씨가 번지곤 했습니다. 그 어머님의 한숨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 속에서도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다른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정작 제 아들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아들을 살리면서 제 아들은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아들이 경찰서에 붙들려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패싸움에 휘말렸다는 거예요. 경찰서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아들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눈빛은 공허했어요. 엄마는 맨날 병원에서 다른 사람만 돌보고 나는 뭐야? 쉰 목소리로 내뱉는 아들의 말에 제 마음도 함께 멍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어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밤새 아들의 방 앞에서 울면서 생각했죠. 나는 이렇게 남을 위해 살아왔는데 왜 내 아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병원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정작 제 아들의 마음은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때로는 아들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먼저 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죠. 여보, 저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 아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일 밤 퇴근길에 마주치는 한강다리 위에서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온 모든 선행들이 무색하게 느껴졌어요.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온 제 삶이 오히려 가장 소중한 아들을 잃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경찰서에 붙들려간 아들을 기다리던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이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평소와는 다른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그리고 곧이어 들려온 그 한마디. 엄마가 도와준 사람이 나를 도와줬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3년 전 중환자실에서 제가 간호했던 김민수 씨였어요. 당시 그분은 심각한 교통사고로 6개월간 투병하셨는데 저는 밤낮으로 그분의 재활을 도왔죠. 특히 힘들어하실 때마다 손을 잡아드리고 가족 이야기를 들어드리며 위로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기억에 남았던 건 그분의 가족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중에 통증으로 잠 못 이루실 때면 어린 시절 어머님과의 추억, 결혼하고 난 뒤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제 남편과의 추억도 조금씩 나누었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긴 투병 생활 끝에 민수 씨가 퇴원하시던 날 간호사님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는 그저 일상적인 감사 인사로 받아들였는데 그 따뜻한 마음이 3년이 지난 지금 제 아들을 구해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민수 씨는 길에서 술에 취해 위험에 처한 저희 아들을 발견했고 예전에 병원에서 봤던 아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다가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을 걸었대요. 나 너희 어머니 알아. 3년 전 내가 죽을 뻔했을 때 날 살려주신 분이야. 민수 씨의 첫마디에 아들은 순간 멈칫했다고 합니다. 평소라면 어른의 만류에도 화를 냈을 아들이 그날은 왠지 민수 씨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해요. 밤새도록 내 곁을 지켜주시고 포기하지 말라고 힘을 주셨지. 민수 씨는 중환자실에서의 기억을 하나하나 들려주셨답니다. 깊은 밤, 극심한 통증으로 잠들지 못하는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제 모습, 힘들 때마다 따뜻한 미소로 용기를 주던 순간들. 그리고 퇴원할 때까지 한결같이 곁을 지켜주던 이야기를요. 특히 민수 씨가 마지막에 하신 말이 아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분의 아들이 이렇게 사는 건 너희 어머니의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아들은 그 순간이 그동안 제가 왜 그토록 바쁘게 살았는지, 왜 집을 비워야 했는지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답니다. 경찰서에서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병원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았어. 그동안 못나게 굴어서 미안해요. 그 말을 하는 아들의 눈에서 처음 보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차갑고 반항적이기만 했던 눈빛이 이해와 존경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 후로 아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공부도 열심히 하더군요. 주말이면 제가 일하는 병원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엄마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눈에서는 감사의 눈물이 흘렀어요. 결국 제가 믿어왔던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베푼 선행은 정말 돌고 돌아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였어요. 그것도 제가 가장 절실히 도움이 필요했던 순간의 말이죠.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던 거죠. 제가 도왔던 수많은 환자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들과 이어진 보이지 않는 끈이 결국 제 아들을 구해준 거예요. 이제 저는 더욱 확신합니다. 우리가 베푸는 작은 친절과 따뜻함이 언젠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 삶을 밝히는 빛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은 우리가 가장 어둡다고 느낄 때 가장 밝게 빛난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담비 DJ입니다. 오늘 경숙님의 사연을 들으며 저는 인연이라는 말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따뜻한 마음은 마치 강물처럼 굽이굽이 흘러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경숙님께서는 30년 가까이 간호사로 일하시면서 수많은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희망을 전해주셨죠. 그 시간 동안 아들과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도 크셨을 텐데 결국 그 헌신이 가장 절실한 순간에 아들에게 돌아왔네요. 특히 김민수 씨와의 인연이 참 특별하네요. 3년 전 중환자실에서 그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밤새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그 따뜻한 마음이 결국 경숙님의 아들을 구했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에요. 우리가 베푸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아들분도 달라지셨다고 하시니 정말 다행입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이해하게 된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들으니 저도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앞으로는 더 많은 대화와 이해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베푼 것은 결국 돌아온다는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진리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친절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경숙님의 가정에 앞으로도 더 큰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지인분들에게 경숙님의 사연을 카톡으로 공유해주시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경숙님에게 큰 도움과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